저 알바들의 저 행태를 보십시오. 예, 쟤네는 아무런 신념이 없고 뇌에 그냥 오동사리만 무기도 혼자서 씻지 못해서 누가 쓰고 주지 않으면 무기도 혼자 탄생시킨 저 이집들을 보세요. 돈의 양심을 팔고 돈의 신념을 팔고 돈의 나라까지 파는 저 이집 길작들을 보세요. 세상에는 많이 배우지 못해서 이명박을 찍고 전두환을 지지하고 박정희를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문맹률이 낮은 기본적으로 고등 교육을 받는 야, 머리 깎고 써야지. 어? 아, 정해진 시간이 있어? 아, 정해진 시간이 있어가지고. 돈을 받고 우는 100m 때문에 보안 때문에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짐승 새끼입니다. 프랑스의 주사입니다. 그 귀에다가 나사를 박았습니다. 미국 나사 아닙니다. 프랑스의 주사의 나사가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주장하는 자들이 간첩을 처벌하는 뭡니까? 국가보안법을 없애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가보안법이랑 이 탄핵이 반대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런데 국가보안법 철폐하라고 얘기하고 북한의 선동부부 찬양해도 괜찮. 자, 카메라. 네. 자, 마이크 시험 중입니다. 자, 이제 2시. 꺾어야 돼, 꺾어. 그거 피켓을 꺾어서, 꺾어갖고, 그거만 있으면 안 되고, 우리 피켓 저거 갖고 오라고, 저쪽 하나도. 원래 했던 저 피켓도, 글로리아 선생님, 저 피켓도 이쪽 갖고 오라고, 2개. 2개 피켓, 그쪽으로. 자, 플레이트 부정, 이 피켓은 저쪽으로 빼세요. 어디 뒤를 이렇게 오게끔 해야, 기자회견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거 한 장 줘요. 자, 일단 방송용 먼저 유튜브용 사진 한번 먼저 찍게요. 자, 멀리서 한번 찍으세요. 한희 사람 대표님 이거 들어오세요. 그냥 그 놔두고 그 뒤에다, 저 뒤에다 놔. 자, 현수막을 양쪽으로 팽팽하게 당겨주세요. 자, 정면에서 사진 한번 찍습니다. 그냥 정면으로 보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오늘 기자회견에 오신 분들, 자, 뒤쪽으로 오세요. 뒤에 와서 다 쓰세요. 네. 여기는 1인 시위에서도 한 사람이 50m를 떨어져야 되고, 또 집회는 불어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경찰의 협조를 잘 따라야 되고, 저쪽에서 방해를 하든 말든 저쪽에 또 아군이 같이 탄핵 반대를 피켓을 들고 있으니까 국민들께서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 나와서 다시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8차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많은 국민들께 감사드리면서 국민 의례를 함으로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좌측의 국기를 향하여 경례.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애국가 1절 제청하고 또 유튜브로 함께 동참해 주시는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8회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 사태가 종결될 때까지 우리는 매일 이곳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부당한 탄핵에 대하여 지금 국민들이 선동당하고 있고 언론 방송들이 가짜뉴스를 계속 선동하는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언론 방송 믿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이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우리는 민주공화국인데 민주공화국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신봉하는 자유 대한민국인데 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위하는 언론 방송이 있습니까? 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보수 언론이라고 자청했던 조중동도 탄핵의 나팔수를 또 자처하고 나왔고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하물며 모든 언론 방송이 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음모, 내란 혐의로 몰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가 보도의 통칭입니까? 아니면 내란 선동입니까? 자, 우리는 이것이 대통령의 걸러내고 다시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데 아니 1심 판결이 6개월 내에 끝내려는데 2년이 넘도록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 말미암아 저 선거 사범들, 선거법 위반범들 특히 이재명 같은 경우는 1심에서 1년, 징역형에 2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게 대법원 확정되면 이재명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서두르는 거예요. 자, 대통령을 탄핵하더니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도 만일 그렇다면 모든 지금 국군 통수권까지 군 통수권까지 대행에게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에 준하는 대로 3분의 2의 가결을 거쳐야 되는데 저들은 이랬다 저랬다 고무줄처럼 물었다 줄였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이게 법치국가 이론에 맞습니까?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이재명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려고 저 북한의 김정은 지배하는 북조선인민공화국처럼 되려고 전 세계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깨어있을 때 우리 국민들이 결코 이런 불의와 불법에 침묵하지 않고 이렇게 목소리를 낼 때 반드시 이번 부당한 탄핵은 기각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복권될 줄 믿습니다. 부당한 정치 탄핵을 우리가 규탄을 해야 되고 끝까지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국민들이 침묵하고 이 귀찮다고 해서 외면하고 언론 방송을 통해서 넉넉고 그저 세뇌를 당하면 진짜 이 나라가 위험해집니다. 우리 깨시민들이 깨어있어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저들이 말하는 깨시민은 워키즘이라고 해서 완전 PC주의에 물든 가짜 인권을 말하는데 우리는 대한민국 인류 보편 인권을 주장하며 유엔의 세계인권 선언에 부합한 인권을 주장하는 보편 인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깨어있는 시민은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끝까지 외치고 나갈 때 저 가짜 사이비들을 몰아낼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오시고 발언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모두 발언 끝냈습니다. 첫 번째 발언하실 연세를 모시겠습니다. 애국운동을 많이 하신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공동회장이시고 서울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의장이신 심화보 목사님 박수로 맞아주세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과 그 안에 1천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애국가 가사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국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며 국민들의 믿음이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왕좌
당황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곧 진실과 거짓이 드러날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아니한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언론도 다시 무서운 형벌로 정리해 줘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사탄의 부역자들의 노름에 흔들리지 말고 선동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악한 자들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분명 거짓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저들은 국민 여러분이라고 말하지만 기실 속내는 국민을 피로만 여기는 자들이며 공산주의자들이며 선동가들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저들은 나라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을 잘 전해주셨습니다. 또 다음 분을 모시겠습니다.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 대표회장이십니다. 천안에서 오셨습니다. 한익상 대표님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념으로 갈라져서 서로 동족들끼리 싸우고 또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아무런 나라가 된 것을 평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참으로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또 여러 모양으로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만큼 세계 경제 대국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을 주셨지만, 그러나 정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러한 정치 집단이 되어서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고 국민들한테 큰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기침하여 오늘 이 모든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여기에는 뭔가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지금 이 대한민국을 조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둠의 세력 앞에 더 이상 우리가 속지 말고 또한 믿음 안에서 특별히 정직하고 올바르게 대한민국이 서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14일 탄핵이 확정되기 전까지 있었던 그러한 미스테리한 사건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확정되기 전까지 어떤 기관도 수사본부를 구성할 권한이나 치유권이 없었습니다. 경찰, 검찰, 공수처는 권한 없는 수사본부를 구성하여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반역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헌법 84조를 위반하였고 헌법 77조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단 2024년 12월 14일 이후에는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경찰서본부와 검찰서, 특수수사본부, 공수처는 권한 없는 수사조직을 만들고 직무를 수행했으므로 헌정질서 파괴, 범죄 공소시효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반란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수사본부 구성을 명령할 수 있는 자는 2024년 12월 14일 이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기관도 수사본부를 구성할 권한이나 지휘권이 없었습니다. 경찰, 검찰, 공수처는 권한이 없는 수사본부를 구성하여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반역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2시간 만에 국회를 떠났고 또한 2시간 후에 국회 요청을 따라 계엄령을 해제했습니다. 그런데 3일 후인 12월 1일 경찰은 송영호 안보수석 심의관을 필두로 120명의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고 이후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150명의 규모의 비상경 특별수사단을 벽상수사하였고
12월 11일 새벽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동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도대체 주체가 누구입니까? 현직 대통령은 윤석열이고 아직 탄핵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국정운영과 통치권은 명백하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탄핵은 그 후 12월 14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12월 3일부터 14일까지 국정운영과 통치는 누가 하고 있었습니까? 무려 11일 동안 통치권 공백이 있었는데 누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여 경찰, 검찰, 공수처 수사기관을 설립할 수가 있었습니까? 자발적 사건 활동인가? 그렇다면 이는 명백한 반역 범죄임을 스스로 밝히는 것입니다. 누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였는가 말입니다. 탄핵되지 않은 현직 대통령의 국정운영권과 통치권을 해체시킨 자가 누구인가? 어떤 집단인가? 법률적으로 공식적으로 권한이 있는 조직인가? 검찰은 비상계엄 해제 3일 후인 12월 6일 박세현 고등검사장이 비상계엄 특수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 퇴진 출동한 김남영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했고 직권남용으로 시작해서 내란 제목으로 확대화를 꾀하였습니다. 박세현 고등검사장은 누구의 명령으로 특수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까? 현직 대통령의 헌법 77조 비상선포 권한에 대하여 수사할 권한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특권으로 정상적인 지휘병령 개통을 밟지 않고 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까? 누구의 명령인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는 12월 8일 경찰과 검찰의 수사 이첩 요구권을 발동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대상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공수처는 그 명령과 같은 고위공직자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검사 및 국회의원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 유관 단체장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해당 법인을 대통령 비서실 기획관 보좌관 비서관 선임 행정관까지 확대된 범위를 제시했지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여기서 대통령은 고위공직자인가? 라는 질문에 접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66조부터 제85조까지 무려 20개의 조항이 대통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위공직자와 같은 권한 수준입니까? 다시 말해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인가? 누가 현직 대통령보다 더 막강한 권한으로 최후 통치 저런 범죄자가 대한민국 대통령 되면 되겠습니까? 이미 정과 사범에다가 앞으로 재판을 몇 개를 더 받아야 되는데 이재명 같은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국민들을 탄압하지 않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막아내야 되고 목숨 걸고 싸워서 이재명을 감옥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번에 하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영인에서 오신 애국 국민입니다. 시민단체 대표이신 최광희 대표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탄핵 반대! 민주당 해체! 이재명 비서! 안녕하세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분의 정체성이 도대체 무엇일까? 처음에 추미애랑 싸울 때 저분 쇼하는가? 대책이 없어서 국힘당 후보로 뽑고 겨우 대통령 세운 이후에도 과연 저분이 문재인도 구속 안 하고 이재명도 잡아놓지 않고 대체 뭐하는 대통령인가 의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또 12일에 특별 방언문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분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분으로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애국 세력과 반대한국 세력으로 나누어져 싸우고 있습니다. 악의 무리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반드시 진리가 이기고 정의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라고 하는 세 개의 기둥 위에 든든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법부가 만들어 놓은 법을 따라서 행정부가 나라를 이끌어가고 국민들이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며 사법부는 과연 행정시죠. 정말 상식이 있는 헌법재판관이라면 어떻게 판결할 것 같습니까? 정말 이유 없다, 또 타당하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출 그리고 개혁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문을 읽으면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정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탄핵 소추를 이 전후 과정을 보면 정말 이게 단순하게 정치인 윤석열에 대한 탄핵 그 하나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3 사건 책자를 여기에서 제가 1년 가지고 공부한 바 있습니다. 얼마나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45년에서 정부 수립 그 과정에서의 우리 공산당 자익 세력들이 선동하면서 국민들 현혹시켜서 많이 이제 혼란들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그 선동된 사람들이 군에도 있었고 정부에도 있었고 언론에도 있었고 이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25 전까지 이제 그런 활동들이 일어났는데 막상 우리가 탄핵 소추를 당하고 일어나는 사정들을 보니 정말 이들이 그동안 숨어있는 자익 세력들이 너무나 많구나, 반과 세력들이 여전히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알기 때문에 포국의 결단으로 폐암을 발령해서 온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을 만드는 최악의 결정을 하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6개 당은 물론 일부 국민의힘 의원까지 가세하여 폭거를 자행함으로써 정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탄핵으로 몰아가는 정치 조폭의 모습을 낱낱이 보여주었다. 야당은 이미 7일에 대통령 탄핵안을 1차적으로 상정하여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일사부재의 원칙도 무시한 채 마치 먹잇감을 본 하이에나 때처럼 또다시 일부 여당의 정신 빠진 의원들까지 끌어들여 대통령 탄압을 의결하였다. 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가? 그것은 야당의 독재와 통합과 폭정 때문이었다. 저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위원을 탄핵하거나 특검을 주장하여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조직적으로 방해하였다. 심지어 헌법기관인 검찰과 감사원장과 사법부인 판사까지 탄핵할 움직임을 보였다. 또 방송을 장악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하자마자 탄핵하였다. 이것을 정상적인 통치로 정치로 보는가? 이제는 전체 국민을 개돼지로 보려는 독재임이 틀림없다. 거대 야당이 현 정권에게 행한 악랄한 행위가 무엇인가? 국가 운영과 미래 세대를 위한 예산을 영원으로 입법 권력의 힘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자신들이 원하는 예산과 자신들의 세비를 늘리는 천하에 찾아보기 어려운 정치적 만행을 저질렀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가 아니라 종교가 되었다. 자기들의 교주를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사이비 집단의 모습과 흡사하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미 판결이 난 것도 있는 수많은 범죄 의혹을 가진 자당의 대표를 법의 처단으로부터 막으려는 몸부림이며 법치주의를 무력화하려는 독재의 횡포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꿈꾸는 사회주의 정권을 만들기 위한 조직적인 국정농단이요 헌정 질서의 파괴로 본다.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을 뽑았는데 입법 망나니 짓으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가는 정당은 이제 해산되어야 하고 이들이야말로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당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이런 정치권의 야만적이고 비민주적이고 초헌법적이고 국민 불안과 국가 혼란을 부추기는 헌정 질서를 무력화하려는 정치권을 단호히 거부한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다시는 원하지 않는다. 이는 세계 속의 정치 후진국임을 자인하는 것이고 세계인들의 비웃음을 자초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위한 견제와 균형인 삼권 분립이 법적으로 제도화된 나라이지만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입법부의 횡포에 의하여 이미 행정부가 무력화되었고 사법부도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탄핵한다고 협박하여 대단히 위축된 상태이다. 이에 우리는 애국 국민들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숙고를 거듭해 헌법에 의한 엄정한 판단과 결정을 정확하게 내려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보도의 통치 행위인 비상계엄의 합헌성을 판결하여 국정공백과 국가적 혼란을 조기에 수습해주길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한 사람이 지명자에 의한 정치적 견해나 정파적 저울질이 아닌 헌법에 의한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기 바란다. 그래서 독재를 일삼으면서도 후한무치한 정치권의 폭정을 멈춰주길 촉구한다. 하나, 이 나라는 모든 법률에 앞서 헌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집행되는 바 헌법의 권위로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세력을 척결하라. 하나, 대통령은 야당들이 손발을 묶고 자르는 가운데 도저히 국정을 운영하기 어려워 통치의 일환으로 내린 비상계엄의 의미가 살아서 후대에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삼권분립의 균형을 깨는 일방의 독재가 정당화되지 못하도록 헌법의 권위를 보여주라. 하나,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결정은 엄정하면서도 국정의 파탄과 국민들의 불안을 하루속히 해소시키도록 신속히 결정하라. 하나, 헌법재판소는 우리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고 다시는 이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국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주길 강력히 요구한다. 2024년 12월 24일 탄핵 반대 범국민연합 Statement of People's Alliance Against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December 18th, 2024. We oppos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Yoon Suk-yeol. Pursuant to the 때문에 오늘 영하 날씨는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춥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걱정해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애국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기자회견은 지난주에는 4시에 했었지만 이번 주에는 평일날에 2시로 옮겨서 하고 있습니다. 평일날은 다음에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은 성탄절이라 쉬기 때문에 하루 쉬고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곳에 와서 많이 기자회견에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금요일날에는 황교안 전 대통령 관한 대응을 비롯해서 많은 유력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발언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는 이 기자회견을 모든 국민들, 애국 국민들이 지켜보고 이 자리를 사수하라. 춥지? 이 뭐야? 형 거냐 이거? 누구 거야 이거? 나도 건 찾아가지고 누구 건데? 대장님 잠깐만요. 대장님 사랑하는 우리 대장님 오세요. 찍어서 올려드릴게요.